문라이트. 네, 오늘 한겨레 경향 조선 서울 한국 이 일면에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택배 노동자가 이제 분류 작업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그러니까 이 사회적 합의 기구는 노조 쪽인 택배 노동자, 그다음에 과로사 대책위원회, 그다음에 택배사 쪽에 한국통합물류협회, 그리고 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그다음에 소비자단체가 꾸려서 만든 거예요. 이 합의기구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하고 민주당이 좀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런 기사인데요. 이게 택배 분류 작업이 뭐냐면, 택배가 원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택배 기사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우리 동네 걸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택배를 네. 접수를 시키면 네. 이 접수된 택배를 물류센터에 보내가지고 각 지정 터미널로 보내주거든요. 허브나 뭐 이런 쪽으로. 그럼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날 배달한 물량을 택배 기사들이 본인이 다 추려가지고 그거를 싣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보통 새벽 2시에부터 시작돼갖고 새벽 6시나 돼야 끝나고요. 이 길면 대여섯 시간. 네. 그리고 물량이 많으면 대여섯 네. 시간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주소로 갈 걸 자기가 빼내야 되잖아. 그거 언제 빼고 앉아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 돈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짜 노동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택배비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택배비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걸 공짜 노동으로 강요하는 이런 열악한 시스템이 지금까지 유지됐는데, 그렇죠. 우리가 택배 사업 시작하니까 언제야, 벌써 몇십 년이잖아. 이거를 이제 와서야 네. 개선할 수 있게끔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가지고 막 코로나 상황이고 택배 물량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계속 과로로 이제 과로사 하시는 분들, 택배 노동자들도 계속 생기고 이러니까 이렇게 정부하고 민주당하고 뭐 노동기구하고 이렇게 시민단체까지 합해가지고 이런 합의문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겨레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28년 공짜 노동 분류 작업에서 해방되다. 합의문에는 우선 택배기사의 업무를 집화, 배송으로 정하고 분류 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지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류 작업을 위한 인력 증원도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CJ 대한통운은 4,000명, 한진 롯데는 1,000명의 분류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배사들은 합의에 따라 분류 작업 설비 자동화에도 나서야 한다. 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택배사가 뭔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이 분류 작업 자체가 원래는 그 택배 기사들, 택배 노동자들이 했던 거였는데 이제 그 책임 자체가 택배사로 넘어간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진즉부터 이렇게 인건비 투입이 됐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자동화를 통해 갖고 얼마든지 그 바코드를 읽는 그 기계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분류 안 해도 알아서 비행기 찾아 보내주잖아.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그런 거 잘하거든.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쓰기가 싫었던 거야,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악질인 거지. 그렇죠. 따져놓고 보면.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코로나 시대에 택배 물량도 굉장히 급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택배사가 사실은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은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했는데 어쨌든 이렇게라도 변하니까, 그리고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얘기도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심야 배송도 제한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의 주 최대 작업 시간은 60시간, 일 최대 작업 시간은 12시간 이내를 목표로 삼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 조건과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운임 현실화도 추진한다. 네, 이렇게 뭔가 이게 노동시간도 뭐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그리고 밤 9시 이후에 심야 배송도 제한을 하기로 했는데, 뭐 때에 따라서 12시간 뭐 이렇게 이내로 목표로 일 최대 작업시간 이렇게 삼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택배가 또 설 연휴가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이때 또 택배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또 이제
이동도 잘 못하다 보니까 아마 택배가 더 쏟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가족들 만나러 못 가니까 선물로 이제 그거라도 대신하거나. 하는데 네, 선물은 파켓몰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죠. 나 하도 매출이 어려워서. 네. 파켓몰 여러분 네. 오늘 광고 오늘 팔아야 산다 시간이 없거든요. 네. 네. 깨알 광고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기에 대한 이제 설 연휴 기간이 12월 11일에서 14일 이번에 보니까 목금토일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25일부터 세 달 20일까지를 그러니까 앞에 한 달 정도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전 조금 그 아쉬운 게 네. 이게 이런 의무화 규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 지켜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해야죠. 뭐 이걸 강제화할 수가 없는 게 기사 본인이 물량이 많은데 나 오늘 200개만 갖고 가고 말게요라고 하고 딱 12시간 하고 끝내는 건 기사의 권리지만 자 이걸 갖고 가서 400개를 배송을 하세요. 그래갖고 돈을 더 받아가세요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암묵적인 합의하에 이러한 노동 연장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개가 적정이다. 그러면은 200개를 배달하고도 충분히 이제 노동의 대가,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본인이 만족할 만한 페이를 받으면 괜찮은데 이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벌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노동자 스스로 아니요 저 300개 할 수 있고 400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12시까지 할래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로켓 배송이나 이런데 그 참여하고 있는 택배 기사들이 예전처럼 1톤 트럭이나 이런 걸 갖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가용으로 그렇죠. 승용차나 진짜 봉고차 같은 것들을 가지고 밤에 알바 형태로 아니면 파트타임 형태로 일부 물량을 받아서 하고 있는 프리행성 택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엄격한 이런 게 적용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번에 합의에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심야 배송 방지를 위해서 배송 예정일부터 최대 2일까지 지연 배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뭔가 이제 좋아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노동자 측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사실은 당사자니까 이 사람들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택배 도입 28년 동안 공짜 노동이었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환 전국 택배노조 위원장은 우체국 택배 노사 단체 협약에 사회적 합의 내용이 명문화됐다며 각 택배사가 귀감으로 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장에 있는 택배 노동자들도 환영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한겨레 기사를 보면 그 노동자들끼리 이거 합의를 하고 나서 막 서로 껴안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잘된 합의다. 이 정도면은 민주당하고 정부 칭찬해줘야죠. 근데 조선일보는 택배비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밤 9시 이후 택배 배송 못하게 하면 야간에 일을 못해서 이게 건당으로 수입받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합의가 뭐냐면 분류 작업을 택배사가 맡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설비하고 채용하고 하면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택배비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4-5시간, 많게는 6시간, 7시간을 거기 분류 작업에 썼던 시간을 배송 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휴식 시간, 배송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있는 물량 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택배 같은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뭐 중국이 먼저 시작한 것도 있지만 사실 택배 프리인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서 택배를 안 받고 보내주는 택배비 안 받고 보내주는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날르는 사람이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담을 소비자한테 이제 안 물리고 이걸 상품가 안에서 마진이라든지 뭐 이런 안에서 만들어 갖고 제공하는 거지. 세상에 공짜로 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지연 배상이 아니라 배송 시간이니까 3일 걸릴 거냐, 하루 걸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배송비의 차이가 또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류의 택배 조건들이 앞으로 쇼핑하는데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긴다. 그렇죠. 근데 요걸 받으면 택배비는 2,500원인데 좀 더 들고 5일. 야, 택배비가 3,500원 내면 하루 뭐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또 대응책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걸 피해다라고 생각해 버리면요. 그거는 이거는 계속해서 너무 이기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소비자들한테. 택배 노동자들이 네. 또 사지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분들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금 과로사나 사고가 제일 많은 부분이 택배잖아요. 그렇죠. 특히 배달 서비스업 요새 이제 그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서 새벽 배송도 있고. 오토바이나 따릉이들 같은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비용에 대한 부분을 쫓으면 사람이 상하거나 사고를 해갖고 불행한 사건들이 생겨요. 그럼 그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점은 솔직히 비용으로 전가가 돼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감안을 해줄 수 있는 일종의 그 애민 사상이 좀 필요할 게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택배 이게 뭐냐면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사실 이게 합의가 안 되면 28일 날 파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합의가 되는 바람에 파업을 취소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 비용이 뭐냐면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소비자가 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맞아요. 겁니다. 예. 그게 사회적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맞아. 그리고 만약에 택배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가장이 만약 택배 하다가 걸어서 숨졌다. 그럼 또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편한 걸 누리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럼. 집 앞에서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도 저는 의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배달 음식 시킬 때는 배달비가 포함된 거는 사람들 기피했거든요. 근데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거의 다 배달비가 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배달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지불해야 돼. 그리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선 이걸 지불할 의향이 있어라고 이제는 생각이 조금씩 그럼요. 변하고 밤 있는 11시, 거예요. 12시에도 배달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묻는 게 당연하지라는 인식을 그럼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 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오버해서 걱정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물류 업체들한테 이제 비용 있는 부분을 옮기잖아요. 이제 분류 기계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제 무인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포스트를 넣고 진짜 앞으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차를 운영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배달만 그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또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물건을 배달만 해주는 방식으로 이걸 분화하면서 택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금도 이제 무성 배송 트럭이라든지 무성 택배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택배에서 필요한 거는 싣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집에다 넣어주는 거거든. 각 그렇죠. 집마다 넣어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요게 좀 바뀌어지게 되면 집집마다 택배 박스를 별도로 놓고 집 외부에서 이걸 받아가게 한다든지 아마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겠죠. 이런 방식을 통해 갖고 인건비를 줄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줄여 나가려고 하는 시도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병행돼 나가다 보면 언젠가 이 택배업도 제 생각에 한 10년쯤 후쯤에는 사라져 없어지는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좀 당연하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 있는 직업들이 나중에는 거의 다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 10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직업들이 없어진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근데 맞아. 그런 걸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지금 노동자를 주고 나가고 걔네 그 택배 회사만 지금 배를 불리고 있고 노동자들은 막 과로사하고 이런 거를 일단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뭐 택배 노동자들하고 시민단체 전부 다 모여서 이거를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칭찬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생각 자체가 괜히 유연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편해지려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아이들한테 한 20년 후에 직업을 구할 아이들한테 지금 좋은 직업을 막 권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우리는 사실 그 아이들이 20년 후에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좋아 보이는 직업 공무원 해야지 20년 후에 또는 선생님 해야지 20년 후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 유튜브 하지 마. 경쟁 너무 심해. 요즘 젊은 애들이 유튜브 하는 게 저기래 목표래. 꿈이래요, 꿈. 꿈. 옛날에는 무슨 연예인. 아이돌, 연예인 네.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유튜버나 뭐 아프리카 BJ 뭐 이런 거를 꿈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꼭 이제 이 PD는 칭찬할 일이라고 했지만 네. 칭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생겨날 변화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택배 이거 천년만년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그럼요. 그런 그렇죠. 부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유튜버는 천년만에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겠지. 조만간 사이버 그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럼요. 정말 빛과 번쩍한 막 그런 거 보여주겠지. 당연하죠. 그리고 더 정확한 발언과 더 정확한 정보로 지금- 걔는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니까 AI가. 왜 AI가 뭐 응. 발언도 하는데 왜? 야 그렇게 되면 신년사도 하는데. AI 만든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매트릭스처럼 구속되는 불행한 미래 사회가 온다고. 우리처럼 오류 많고 자주 틀리지만 그래도 새로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의견들이 살아남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땡트 안 했더니 지금 저 들어오는 접촉자 수 반으로 줄었다 지금. 아, 네. 그렇군요. 다시 내일부터 땡트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확 줄었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택배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아셔야 될 상식인 건데 택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화번호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대면이라서 배송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전화번호로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 안 쓰시거나 전화번호가 없는 건 택배 접수가 불가해요. 지금 본인이 네. 불편하고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겁나 불편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써줘갖고 그 다음에 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앞으로는 옛날 구 번지 주소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전부 길 이름 주소로 써주셔야 되고요. 접수를 그걸로 하시면 중간에 사람이 택배기사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그걸 진짜? 접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 바뀐 네. 도로 이름, 길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는 도로명 거죠. 주소로. 도로명 주소로 반드시 주소를 쓰시고 휴대폰 번호를 꼭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찌라시 메일로 저기 상품 구매 인증하실 때도 꼭 그렇게 해주셔야 중간 작업하는
그 우리 배송하는 분이 덜 괴로워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냥 과거 주소를 잊어버리세요. 번지 주소를. 그리고 길 이름으로 그냥 이걸 새겨서 넣어요. 네. 그냥 시대에 순응한다고 생각하고. 네. 이거 언제 했는데 아직도 저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